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중에 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이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이 발병률이 올라갔죠. 이 발병률이 올라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발병이 많아진 게 아니라 진단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발병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들 중에서도 거의 1, 2위 암을 다툴 정도로 이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은데, 갑상선 호르몬을 수술을 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을 또 평생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다 보니 정말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갑상선암을 전절제술을 했을 때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전절제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만, 이것들을 일반인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 기준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갑상선암을 발견하고 기다리시고 싶어 하셔서 한 몇 년째 지금 관찰 중인데도 암이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요. 정말 되게 젊은 녀석인데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식도나 기타 장기 전이 때까지도 전이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처음 발견을 했지만 조금 기다려보고자 했던 분이었던 거죠. 갑상선암은 느린 암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 수술하지 않고 기다려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기준점들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좀 더 일반인 분들이 정말 수술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그 조직의 성질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인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포의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암을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류에 따라서 암이 자라거나 또는 전이가 되는 이런 확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두암과 여포암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이나 성장하는 게 조금 더 작은 걸로 되어 있고요. 수질암이나 역형성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 전이 속도가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암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하지 않고 조금 더 관찰해보고 지켜볼 수 있는 기준은 조직검사에서 일단 유두암이 나왔을 때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유두암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전이가 되거나 또는 다른 임파선에 번지는 경우가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소견을 갖고 있을 때는 좀 더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인데요.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 저희들이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암 환자들 중에서 1cm 미만인 혹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하게 관찰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초음파로 관찰을 하게 되고요. 몇 년이 지나서 사이즈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 성격과 사이즈 외에도 저희들이 기다릴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유두암이면서 1cm 미만인 혹이라 하더라도 이 갑상선의 피막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것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위치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조금 더 가운데로, 즉 좋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서 했던 것과 다 동반된 얘기지만 1cm 미만의 혹이고 그 다음에 피막 가까이에 있지 않다면 다른 기타 장기, 임파선 전이가 없다고 보여도 되는데, 바로 이런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는 경우가 바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유두암에 1cm 미만의 혹, 그리고 위치가 좋은 경우, 그리고 다른 장기나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관찰로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릴 때는 갑상선이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즉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이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게 된다면 갑상선 암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갑상선을 관리하는 식이요법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관찰하고 기다리는 경우 비타민C 메가요법의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과량으로 주사하는 요법들이 암의 사이즈를 억제하거나 또는 다른 데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도 될까?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잘 보시고 여기를 잘 생각하셔서 제가 생각은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 그런 가족들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분들을 다각도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치료에 하는 방법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갑상선 암이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영상을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메가요법, 혈관으로 하는 치료요법인데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